안녕하세요.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의 시작은 이젠 명령어에 관한 거고요. 이젠 명령어는 generate 명령어의 extension 버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한번 이젠 펑션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이젠 펑션 한번 다시 보면 다이얼로그 박스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젠 펑션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젠 펑션이 무슨 역할을 하는 어떤 함수인지를 이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도움말 같은 걸 보시면서 여기서는 몇 가지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열어볼까요? 데이터는 6-1번 데이터 워킹 디렉토리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킹 디렉토리 제가 이 C의 스테이터를 어제 설정을 했죠. 그래서 워킹 디렉토리를 설정하고 이 워킹 디렉토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1번 데이터를 불러왔고요. 이 데이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패널 데이터입니다. 패널 데이터는 이게 하나의 객체가 시간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어떤 값을 모으는 거고요. 그 다음 또 다른 객체 역시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값을 모아서 이렇게 롱 타입으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패널 데이터 분석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패널 데이터 다루시는 분들은 이거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건 패널 데이터여서 이게 이젠으로 한번 제가 어떤 걸 만들고 싶으냐면요. by company sort regen max invest 이렇게 명령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max invest라는 변수를 만들고 싶은 거고요. max invest라는 변수를 만들고 싶은 거고 이 max라는 이젠 펑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invest라는 변수를 보시면 여기 invest 변수인데 invest 변수의 최대값을 찾고 싶다는 거죠. max는 최대값을 찾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가령 1번이라는 회사가 이만큼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최대값을 찾아서 여기다 변수를 만드는 거죠. 물론 최대값은 한 개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 이렇게 20번 찍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최대값을 여기서 찾아주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by를 이 프리픽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령어 앞쪽에 쓰는 거를 프리픽스라고 하는데요. 이 프리픽스 by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픽스 by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패널 데이터에서 어떤 이젠 펑션을 패널 그룹별로, 그러니까 각 회사별로 이 명령어를 실행하고자 할 때 이 프리픽스 by를 앞에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y 프리픽스로 사용할 때는 이 콤마 소트, 그 다음에 콜론, 이 부분을 꼭 같이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마음대로 만든 변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각 회사별로 인베스트 변수의 최대값을 찾아서 변수로 만들어라.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회사의 최대값, 바로 1486이 되는 거죠. 이 변수의 최대값. 그 다음에 2번 회사의 최대값 645. 이렇게. 이거의 각 인베스트라는 변수의 각 그룹별 최대값을 변수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max라는 함수, 이전에 max라는 함수가 최대값을 만들어주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프리픽스 by로 잡아줘서 각 회사별로 최대값을 찾아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이제 max 대신 min, 미니멈이라고 쓰시면 최소값을 찾아주고요. 여기다가 mean이라고 쓰면 이거의 평균을 계산해서 각 회사별로 평균을 계산해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런 함수를, 이젠 펑션을 쓰면 표준 편차를 계산해줘서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이런 식으로
이렇게 mean 평균을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mean이라는 이젠 펑션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을 만들고 싶을 때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이 컴퍼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소트를 해주면요. 그 다음에 by 컴퍼니를 쓸 때는 굳이 이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략했습니다. 한 번만 위에서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소트가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해 주시면 이제 평균을 계산해서 이제 평균값이 될 것 같습니다. 1번에서 인베스트의 20년간 평균값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회사별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연도별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1935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35년 연도별로 어떤 변수를 만들고 싶을 때는 어떤 함수를 적용해서 변수를 만들고 싶을 때는 by company가 아니고 by year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total invest는 total invest. 여기서는 이제 total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네요. total은 합하는 겁니다. sum이 아니고 total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주의하시고요. 다 합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by로 year를 잡아줬기 때문에 각 연도별로 이 연도에 존재하는 모든 회사들의 인베스트의 총합을 계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컴퍼니 소트였지만 여기서는 이어 변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다시 한번 콤마 소트를 옵션으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변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도별로 인베스트의 총합을 계산해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5년 여기까지 35년이네요. 그래서 총합 인베스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5년에 해당하는 값이죠. 이 값의 합이 여기에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여러 가지 펑션들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몇 개 설명을 안 드렸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되게 많이 특히 패널 데이터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펑션에는 이거 말고도 되게 함수들이 아까 한 40여 개 된다 그랬는데요. row, mean, row로 시작하는 이런 함수도 있어요. 이렇게 row, mean 이런 식으로 row, 그러니까 row mean, row max, row minimum 이런 식으로 row가 붙으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옆으로 이 옆에 가령 이 세 변수를 지정하면 이 row mean 그러면 옆으로 요 세 개의 평균값을 여기다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세 개의 평균값을 여기다 만드는 거고요. row max 그러면 요 세 개의 최대값을 여기서 찾는 거고요. 여기서 세 개의 최대값을 이쪽으로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max하고 row max, row mean하고 그냥 mean, 그 다음에 그냥 미니멈하고 로우 미니멈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책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다음 명령어로 넘어갈까요? record 명령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ecord 명령어. record는 replace하고 되게 유사한 명령어고요. record는 replace하고 유사하게 기존 변수의 변수 값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replace가 기존에 있는 변수의 값을 바꾸는 거였는데 record도 마찬가지로 어떤 변수의 값을 내가 내 맘대로 정의해서 새로 바꾸고 싶다는 거죠. 다만 차이점은 replace와의 차이점은 replace는 이제 변수 한 줄의 명령문으로 한 개의 변수의 어떤 값만 바꿀 수 있었는데 record는 한 개뿐만 아니라 한 개 이상 여러 개의 변수의 값을 동시에 바꿀 수 있습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그 다음에 record는 문자 변수의 값을 바꿀 수는 없고요. 숫자 변수에 대해서만 바꿀 수 있습니다. 반면 replace는 문자 변수에 대해서도 그 문자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거죠. 데이터 6-3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시 3번 데이터를 불러보고요.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이제 사람들을 조사해 놓은 서베이 데이터인데요. Y버스가 그 사람의 출생 연도입니다. 그래서 가령 어느 특정 기간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1, 그 다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태어난 사람은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Y버스라는 변수의 값을 제 맘대로 뭐 가령 1, 0 또는 뭐 1, 2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다는 거죠. 그럴 때는 record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cord Y버스 하시고요. 여기까지 이제 yverts의 어떤 yverts라는 변수를 리코딩하고 싶다라는 뜻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바꾸는 룰을 바로 이 괄호 안에다 적어주게 됩니다. 미니멈 1979까지는 0 이런 식으로, 1980부터 맥스까지는 1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괄호 안에 그 룰을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령 이 룰의 의미는 뭐냐면 이 변수의 최소값부터 1979까지는 모두 0으로 바꿔라. 그 다음에 1980이라는 값부터 이 변수 yverse의 최대값까지는 모두 1로 바꿔라 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이 min, max 이렇게 쓰면 자동으로 리코드 안에서는 이걸 최소값과 최소값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실행을 해버리면 yverse라는 변수가 0, 1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0 또는 1로. 0과 1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원래 값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yverse는 그대로 두고 이러한 룰에 따라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라. 바로 이 generate 변수를 뒤에다 옵션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룰에 따라서 이 0과 1이라는 값을 가지는 변수를 yverse 1번이라고 뒤쪽에다 새로 하나 만들어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generate는 여기서는 옵션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 한번 해볼까요? 그럼 yverse 1번이라는 변수가 여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만들어져 있죠? 0과 1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아마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은 1979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record gender 1을 0, 1을 1 이렇게 젠더라는 변수, 이제 데이터에 젠더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이 젠더라는 변수는 이 데이터에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실제로 어떤 값을 가지고 있냐면 2하고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가령 남자는 1이고 여자는 2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근데 나는 남자가 1이고 여자가 2가 아니고 여자를 0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2를 0으로 바꾸라. 이렇게 가로를 주면 되죠. 근데 남자는 1은 그대로 1로 가져가라. 그럴 때는 1을 1로 그대로 가져가라. 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실제로는 이 부분은 굳이 써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코드에서는 어떤 값이 똑같은 값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굳이 써주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똑같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젠더라는 이 명령문의 의미는 젠더라는 변수의 값이 현재 2인 애들은 모두 0으로 바꾸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애들은 똑같이 가져와라 라는 게 이제 이 리코드의 명령어가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이걸 새로운 변수로 만들면 generate gender 1번 이렇게 새로운 변수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gender 1번이라는 변수는 남자는 1이면 여자는 2인 변수가 됩니다. 여자는 0인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써주셔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고 같은 값으로 바뀌는 걸 써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코드는 숫자 변수에만 문자 변수에 사용할 수 없고 숫자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요 변수하고 요 변수가 모두 문자 변수가 아니고 숫자 변수여야지만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모두 숫자 변수임에 유의한다. 제너레이트로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코드와 디코드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인코드라는 명령어는 되게 많이 쓰는데요. 문자 변수를 숫자 변수로 변환할 때 사용하고요. 또 디코드라는 변수는 반대로 숫자 변수를 문자 변수로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데이터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pdata 1-1번. 데이터 불러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문자 변수가 있죠. 빨간색의 문자 변수가 있죠. 이걸 제가 숫자로 바꾸고 싶어요. 여기다 숫자 변수를 바로 가려. CT는 1번, MA는 2번, 뭐 NE는 3번, NH는 4번. 이렇게 이 문자를 제가 숫자로 바꿔서 여기다 만들고 싶다는 거죠. 새로운 변수. 그럴 때 문자 변수를 숫자로 바꿀 때는 바로 encode라는 명령을 사용하고요. 변수 이름을 쓰고 generate state, state 1번 이렇게. 요 문자 변수를 요 숫자 변수 내가 임의로 정한 그 이름으로 바꿔라, 생성해라,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숫자 변수가 되는 거죠. 또 어떻게 숫자 변수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실제로 숫자 변수라고 그랬죠. 이걸 value 레이블이 붙은 숫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value 레이블을 확인하는 방법은 레이블 리스트라고 여기서 이렇게 스테타에서 입력하시면 여기 그러니까 아까 요 state 1번이라는 그 변수는 커네티컷은 city city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1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 거고요. MA는 2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번호를 얘가 임의로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숫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숫자 변수. 그 다음에 디코드. 디코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 변수를 문자 변수로 바꾸는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숫자 변수잖아요. 이 검정색이 제가 숫자 변수라고 그랬잖아요. 이 검정색의 숫자 변수를 이쪽에다가 문자, 다시 말하면 빨간색으로 만드는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디코드는 그런 게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하는 명령어는 따로 있고요. 디코드라는 명령어는 어떤 명령어냐면 바로 이런 변수. value 레이블이 붙어 있는 숫자 변수. 실제로는 이 밑에 숫자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value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value 레이블이 붙어 있는 숫자 변수에 대해서만 디코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value 레이블이 붙어 있는 숫자 변수를 이렇게 문자로 만드는 거죠. 이쪽에 어떤 문자가 만들어 당연히 이 value 레이블, 요 영어가 바로 이쪽으로 문자로 빨간색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code 1번 generate state 2번 제 맘대로 state 2번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세요. 똑같이 만들어지죠? 이 파란색이 그대로 빨간색으로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코드는 숫자 변수를 문자 변수로 만드는 거지만 그 숫자 변수는 반드시 value 레이블이 붙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value 레이블이 없는 숫자 변수는 디코드를 사용하면 에러가 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하고 비슷한 그 스테타의 명령어들이 되게 많아요. 문자와 숫자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때는 숫자를 문자로 만들어야 되고 문자를 숫자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명령어들이 많은데 스트링, 스트링이라는 그런 명령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스트링이라는 함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real이라는 함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함수들, string, real 이런 함수들과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숫자와 문자 간의 관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현재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다음 내용은 merge와 append 명령어에 대해서. merge, 지금까지는 저희가 어떤 하나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나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그걸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현실에서는 선생님들이 일을 하실 때는 여러 개의 데이터가 주어지고 그 주어진 데이터를 하나로 병합한 다음에 그 병합된 데이터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 명령어에서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로 만드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이 merge하고 append인데요. 먼저 append는 두 개의 데이터를 병합하여 observation을 추가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두 개가 이 직사각형 형태의 데이터 파일이 두 개가 있으면 이 두 개를 append한다는 뜻은 얘를 이 아래다가 갖다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observation이 처음에는 첫 번째 데이터는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늘어나는 거죠. 데이터가. 이게 이제 append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merge는 데이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얘를 옆에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의 하지만 변수를 추가하는 변수가 이제 이만큼 있었는데 이게 이만큼 더 늘어나는 거죠. variable을 추가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병합하고자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머릿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append를 쓸 건지 그 merge를 사용할 건지 이런 걸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append 데이터를 아래로 갖다 붙이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먼저 쉬운 거부터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6-11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시 11번 데이터를 보시면요. 1985년부터 89년까지 어떤 변수의 값을 이렇게 모아놨고요. 90년부터 가령 2000년까지 95년까지 데이터는 6- 다른 데이터에 있어요. 6-12번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러면 90년부터 95년까지 데이터는 요 아래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물론 POP라는 변수를 아래다 갖다 붙여야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6-12번 데이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데이터에는 90년부터 95년까지 데이터가 있다고 한번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append using이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먼저 불러들여진 데이터를 master 파일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원래 master 파일에 덧붙여지는 파일을 using 파일이라고 세타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append using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덧붙여지는 파일의 이름을 여기다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ppend에서는 이 false라는 옵션을 항상 같이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줄을 실행하면 이 데이터 마스터 파일을 불러오고 그 마스터 파일 아래쪽에다가 6-12번 using 파일을 갖다 붙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뭘까요? 보시면 아까 데이터가 여기까지밖에 없었는데 90년부터 95년까지 데이터가 붙여 있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그 6-12번 붙여지는 파일에 실제로는 여기까지만 데이터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 기간에는 이 joblist라는 변수 역시 조사해서 여기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 joblist라는 변수는 이 기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결측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측치고 그 다음에 이 변수가 아래쪽에 붙고 왜냐하면 첫 번째 데이터셋에는 이 변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의 데이터셋이 됐고 여기서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append라는 게 도대체 어떤 규칙으로 스테타 내에서 어떤 규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나는 분명히 파일의 이름만 지정했는데 스테타가 알아서 자기 위치를 다 찾아서 그 아래로 붙여지게 만드는 거죠.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바로 변수 이름입니다. 변수의 이름이 양쪽 파일에서 같으면 무조건 얘가 아래다 갖다 붙여버립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append라는 작업을 무리 없이 하려면 반드시 양쪽 데이터셋에서 같은 변수 이름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야 했어요. 제가 미리 그렇게 6-10, 몇 번이죠? 11번과 12번에서 제가 이미 그렇게 데이터 작업, 같은 변수 이름을 갖게 이미 그 rename이라는 명령을 써서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하시면 되겠죠? 이 두 데이터를 붙인 새로운 데이터를 제 맘대로 이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하고 다음에 연구할 때는 이 데이터로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merge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으로 갖다 붙여 변수를 추가하는 명령어가 바로 merge인데요. 연지는 append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6-13번 13번 데이터 한번 불러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떤 가구들의 번호가 있고요. 그 가구들의 어떤 1999년 인컴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구 번호들의 인컴을 이렇게 가령 20번 가구는 150만 원 월급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른 변수도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근데 어떤 변수들이 이제 결측치가 좀 많네요. 근데 또 다른 데이터, 6-14번 데이터에는 어떻게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냐면요.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구성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거 역시 같은 가구 번호가 이렇게 있고요. 대신 99년의 인컴이 아니고 2000년의 인컴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은 번호 6-13번과 6-14번에서 같은 번호 옆에 같은 번호를 매칭시켜서 1999년 소득과 2000년 소득을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거. 2000년 소득 3개를 여기다 추가하는 거죠. 대신 반드시 가구 번호는 서로 양쪽에서 같아야 됩니다. 같은 게 이렇게 한 줄로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이 두 데이터셋의 키 베리어블이라는 게 있어서 그 키 베리어블을 매칭해 가면서 옆으로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월드 시작하겠습니다. one to one. merge에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볼까요? one to one merge, one to m merge, m to one merge, m to m merge 이렇게 네 가지 많이 쓰는데요. one to one merge 지금 제가 이제 사용하려는 게, 그러니까 merge의 방식을 이쪽에서 지정해 줘야 됩니다. 나는 지금 one to one merge를 하겠다. one to one, 그렇죠? one to one merge를 하겠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6-13번 지금 이 가구 번호를 HHID라는 가구 번호를 중심으로 매칭을 서로 해야 되는데요. 이 가구 번호가 중복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구 번호는 1번이 나오면 1번이라는 번호는 그 어디에도 다시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 to 1이기 때문에 저쪽 데이터 6-14번에서도 가구 번호는 중복되지 않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데이터셋의 가구 번호가 중복되지 않게 나온다. 그럴 때 1 to 1으로 머지를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 번호 이름은 양쪽 데이터셋의 그 가구 번호 이름은 모두 HHID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4번. 네, 이렇게. 그 다음에 1 to M, M은 이제 멀티플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1 to M은 이제 요게 마스터 파일이라고 되겠죠. 마스터 파일. 요게 이제 요 아래쪽에 유징 파일. 그러니까 마스터 파일은 가구 번호가 한 번씩만 나오고 유징 파일에는 가구 번호가 중복되게 나온다. 그러니까 1번이 여러 번 나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1 to 1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1 to m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그 머지의 방식을 선택할 건가는 선생님들이 각자 그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해요. 내가 지금 1 to 1을 쓸 건지 1 to m을 쓸 건지 아니면 m to 1을 쓸 건지. m to 1은 마스터 파일에서는 가구 번호가 중복되게 나오고 유징 파일에서는 중복되지 않고 한 번씩만 나온다.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m to m은 m to m이라는 이 머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이걸 잘 모르고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사용하면 되게 엉뚱한 방식으로 머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M2M 머지는 가능한 사용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두 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데이터를 6-14번과 같이 머지하자. 그러면 보시면 1번이 이제 1999년 소득은 170만 원인데 2000년 소득은 180만 원, 이렇게 10만 원 올랐다. 그런 정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이 underbar merge라는 변수가 만들어지는데요. underbar merge는 이제 merge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제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1번이라는 가구는 merge 번호가 3번이 붙어요. 3이 무슨 뜻이냐면 1번이라는 가구 번호는 6-13번, 1999년에도 데이터가 있었고 2000년에도 데이터가 있었다. 그러니까 두 기간에 모두 조사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 온이 1번, 요 1번, 그러니까 5번이라는 가구는 99년에는 있었지만 마스터 파일에는 있었지만 유징 파일에는 조사되지 않아서 결측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구는 두 기간에 모두 조사되는 게 아니고 한 기간에만 조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3번이 아니고 1번이
남게 됩니다. 또 2번도 있어요. 2번. 2번은 제일 아래 가면 2번이 있는데 여기 있죠. 2번은 using only니까 using 파일에만 그 번호가 있었다. 그러니까 2823번 가구는 이 using 파일 2000년에만 이 소득이 존재했고 조사가 됐고 1999년에 이렇게 조사되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 표본 수에서 3376이 양쪽 데이터에서 모두 저장되었고 1999년에만 조사된 가구는 571가구고 2000년에만 조사된 가구는 298가구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바 머지라는 변수에 대해서 언더바 머지라는 변수가 어떻게 두 가구가 두 시점에 모두 조사됐는지 아니면 한 시점에서만 조사됐는지 그런 정보들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선생님들이 나는 두 시점에서 모두 조사된 가구만 남기고 싶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명령을 치면 돼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더바 머지가 3번인 애들만 남겨라 데이터에서. 그래서 나는 걔네들만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데이터를 저장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 그럴 때는 이 머지를 한 다음에 이렇게 킵이나 드랍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2시 기간에 모두 조사된 애들만 가지고 나는 분석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의 의미가 merge 한 다음에 이 언더바 머지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킵이나 드랍을 하는 게 되게 많이 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 이런 일을 하는지 선생님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언더바 머지가 모두 3번인 애들만 남게 됩니다. 3번, 전부 3번만 남게 되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